income once a month. Be careful. When you get upset, never ever try to show anything. 박 회장은 누구를 만나든지 화제를 이끌어가는데 능수능란하다. 그는 어디서나 유쾌하고 거침없어 보인다. Okay, take care. 그는 차도 타지 않고 홀로 걸어서 회사로 향했다. 의뢰 회장에게 따라오는 의전도 거추장스러워했다. 업무 시간 중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공적인 영역이 된다.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그렇다. 그래서 그는 꼼꼼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 어느 곳에 시간을 할애했는지, 그것이 어떤 일과 연관이 돼 있는지 늘 점검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방향을 잡곤 한다. 지도 언제 갔었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 다 정리가 됩니다. 갔다 오면 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죠. 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일까? 그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고독한 영웅이 며칠 밤 잠 못 이뤄서 내리는 의사결정 같은 그러한 의사결정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은 결정이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뭐가 이슈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단 하나의 옳은 결정을 위해 박 회장은 전담팀과 더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 속에서 회장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잘못하지만 리더십은 있다. 저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리더의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옳은 의사결정을 제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봅니다. 늦은 오후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 회장은 까마득한 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건넨다. 번개 모임을 하자는 내용. 보통 이런 모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두세 달? 석 달? 네. 한 번? 항상 이렇게 그냥 메신저로 되는 놈들 모여 그러면 한 열 몇 명 모여요. 근데 어린애들이지. 어린애들. 왜 회장님이 이렇게 부르면 부담 느끼시지 않아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부담 안 해요. 직장 생활 34년 차. 그가 젊은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신입사원 들어오면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면접하면서 물어보면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습니다. 신사업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일 못 시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네들한테 신사업 개발을 맡긴다? 못 맡깁니다. 얘기합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아직. 그러나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는 초기에 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큼 동료보다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스타팅 라인에 섰을 때는 그러한 조그마한 지식의 차이는 큰 차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큼 이 사람이 스폰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이 자기가 단순 반복적인 일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왜 해야 되며 내가 한 업무는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이 회사의 더 큰 업무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은 어떠한 수익성과 연결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식을 빨아들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1년이 지나면은 뭘 아는 게 없다가 뭘 좀 아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리더가 될 사람들은. 일곱 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번개 모임 장소로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벌써부터 환하다. 감히 만나기도 힘든 회장님일 텐데
젊은 사원들은 그다지 긴장하지 않는다. 오래 못 본 사이 많이들 망가졌다. 권위보다는 격이 없이 소통하길 좋아하는 박용만 회장은 직원들에게 소통형 CEO로 통한다. 그는 리더로 출세하고 싶다면 지름길이 있다고 조언한다. 옳지 않은 짓, 요행, 정치성, 무슨 뭐 편법, 이쁜 척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이쁜 건지 이쁜 척 하는 건지 안 보이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쁜 짓 하는 직원들이 정말 더 이쁘게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리더가 할 일이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사장이 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억울함, 내가 원하는 바, 그거를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나 같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지름길이죠, 그게. 그거 이상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나는 그럼 정말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처에 가봐요. 그 초심을 잊어버리게 딱 좋게 돼 있어요, 구조가. 모든 조직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그 현실과 또 교과서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 보통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 밸런스를 의지를 가지고 유지를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박용만 회장의 전용 승용차가 회사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리고 있다. 회장이 도착한 곳은 그룹의 연수원. 그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기업에서 인재를 키우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거의 동일한 역량을 가진 두 사람을 놓고 제가 한 사흘 밤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되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진한 사람은 동료들 앞에서 당당한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진에 누락된 사람은 그 동료의 승진을 흔쾌히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 이 두 사람의 성패를 바라보는 나머지 동료들은 내가 어느 덕목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가가 불분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의 잘못된 승진 결정이 조직 구성원 전원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박 회장은 연수원에 올 때면 행복해진다. 직원들이 주어진 과제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할 때 함께 답을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쌓아온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한 설명은 직원들에게는 교과서나 다름없다. 이거 어떻게 갖고 갈 거야? 사야지. 네. 사면 운영이 어렵지. 네. 자, 여기 들어오라는 거, 여기. 요거를 케이스 스타디를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라는 거지. 그 어드바이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제주 마세요. 제가 나중에 주겠어요. 그는 도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그를 가장 화나게 하는 건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원칙대로 안 가고 이렇게 그럴 때 제일 화가 났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짓을 자꾸 할 때 그런 게 제일 화나. 눈높이가 높고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근성 있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되 그것이 성실한 노력으로 발현되는 경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인재 사이거든요.